자, 여기 처음부터. 자, 여기 이제 기출코어 1회차 5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5번부터 이제.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한번 같이 좀 다뤄볼게. 막 너무 어려운 문제만 또 다루진 않고 뭐 적당한 문제도 볼 거야,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첫 번째 나오는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두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 두 수의 합이 7인 사건을 C라고 이제 잡았을 때 옳은 것을 확인해 주라는 문제야. 자, 주사위를 지금 몇 번 던집니까, 얘가? 두 번 던집니다. A라는 사건은 처음에 나오는 게 4의 약수면 돼. 4의 약수가 1, 2, 4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수는 뭐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나오든지 간에. 두 번째 나오는 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1부터 6까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게 사건 A가 벌어질 수 있는 총 케이스가 첫 번째 1, 2, 4, 세 가지 케이스. 두 번째 1, 2, 3, 4, 5, 6, 여섯 가지 케이스니까 총 경우의 수가 3, 6, 18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3, 6, 18.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PA가 그럼 뭐식이야? PA는 뭐 2분의 1이다. 왜?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고 지금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18이니까 천천히 쓸까? 36분의 3 곱하기 6이다 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로 잡아버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B. 두 수가 모두 짝수래. 쟤도 쉬워. 처음에 나오는 게 짝수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도 짝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매칭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칭? 매칭 시켜주면 돼. 그러면 이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쟤는 이제 보니까. 3, 3은 9 해가지고 이제 그냥 4분의 1밖에 없죠. 4분의 1밖에.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뭐 C도 한번 확인해 보자. 두 수의 합이 7이 되는 사건이래. 합이 7. 합이 7이 되는 거는 이제 처음수 1, 나중수 6. 이렇게 한번 다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뒤집어지는 케이스들이 이제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얘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6가지 존재하는 거 맞니? 6가지? 그러니까 이제 PC, C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시면은 얘가 경우의 수를 직접 세니까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저 기니디를 확인해 봅시다. 근데 사실 이거 확률을 꼭 막 다 안 구해도 되고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해당되는 그 케이스만 사실은 잘 확인해주면 되는 게 자, 기억봐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저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를 만족시키면서 B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약간 A 빼기 B처럼 보면 돼. A 빼기 B. A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였는데 이거 직접 써보자 그냥. 이거 1, 2, 3, 4, 5, 6 쓸게 이렇게. A 사건은 아까 3, 6, 18, 1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18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거지. B랑 겹치는 거. 짝수끼리 짝짓는 경우의 수를 빼라는 거지. 그러면 짝수끼리 짝지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짝수끼리 짝지어주는 거. 2, 2, 2, 4, 2, 6. 4, 2, 4, 4, 4, 6.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6가지. 3가지, 3가지니까 6가지잖아. 원래 18가지 있었는데 겹치는 거 6가지 빼주니까 12가지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맞지. 3분의 1이.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자 P, C 막대기 A. 저기 막대기가 이제 영어로 바죠. 내가 왜 영어를 읽었냐? P, C 바 A잖아 이제. P, C 바 A니까. 근데 저 니은의 의미는 막대기가 있든 없든 이 앞에 확률이 나오려면은 이거 이제 A, C가 독립이냐라는 거지. A, C가 독립이냐. 요걸 물어보는 셈이거든. 그래가지고 직접 이 확률 구해서 해보셔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그 PA 곱하기 PC가 PA 교집합 C 즉 독립이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저걸로 확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저걸로 확인을 해도 된다. 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자, 근데 뒤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 걸로. PA는 2분의 1이고 PC가 6분의 1이니까 곱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1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교집합. 자, A랑 C의 교집합을 확인해 볼게.
합이 7이 되면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건데 여기서 합이 7 되는 거 세보면은 16, 25, 43 해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변은 전체 경우의 수 36 중에서 세 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맞다라고 봐도 되고 그냥 좌변 자체를 그냥 계산해버려. 저 그냥 아이씨 그냥 좌변 자체 저거 뭐 P, C바 A 그냥 계산해버려. 그냥 계산해버리면은 A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이잖아. 총 18가지 케이스 중에서 지금 이 합이 7이 되는 거를 세도 되는 거지. 그게 세 가지가 나오니까 총 이 좌변 자체가 1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세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식이 성립합니다.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디귿. 그 A씨가 서로, B씨가 서로 배반이냐. 자, C는 합이 7이 되는 거였으니까 B가 합이 7이 안 되는 거면은 배반인 거지. 어떻게 짝지어도 합이 7이 안 나옵니다, B는. 애초에 두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두 짝수의 합, 홀수가 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BC는 절대 중복해서 겹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배반이 맞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알겠죠? 잘 봐두세요, 이거. 왜 그럴까? 단순히 중요해서일까? 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까? 뒤에 출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너네들 학교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학교 옛날 기출문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이제 알겠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다음에 6번도 봅시다. 6번. 자, 뒤 6번인데 요거는 좀 생각해 볼까, 이거? 집합 x는 1, 2, 3, 4, 5, 6, 7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얘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 얘가 짝수가 되는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래. 자, 처음에 우리 이제 x제곱 더하기 xfx가 짝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냥 xfx가 짝수가 돼야 돼. 자,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요것에 대해서. 자, 보시면 얘가 뭔가 간단해 보이니까 얘부터 해볼게. 두 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 자,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는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 집합 x에서 x로의 이제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7 얘는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데 x가 될 수 있는 거 1, 2, 3, 4, 5, 6, 7, 7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7, 7개니까 얘들아 애초에 x가 홀수라 가정하면은 함수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홀수랑 뭘 곱해야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 홀수랑 짝수랑 곱해야 짝수가 되죠. 반대로 x가 짝수였다라 가정해봐, 짝수. x가 짝수였으면 함수값이 뭐여야 되는 거야, 함수값이? 뭐가 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홀짝 다 가능하다 이거죠. 홀짝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홀수는 짝수를 가리켜야 돼. 홀수가 지금 내가 홀수만 표시할게. 홀수만. 홀수가 4개잖아, 그지? 자, 홀수만 내가 동그라미 표시할게. 홀수만. 이 홀수는 짝수만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각 홀수당 선택지가 3개밖에 없다. 3의 4제곱 맞네? 3의 4제곱. 그래서 3의 4제곱에다가 홀수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짝수. 짝수 2, 4, 6, 3개인데 짝수는 뭘 가리켜도 상관이 없대. 7개의 선택지가 있죠. 각각 7개. 그러니까 7의 세제곱인 거야. 7의 세제곱. 이것이 n이라는 겁니다. n. 이게 n이야. 저게 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 거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근데 그래도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얘도 2개나 고려해줘야 되지만 그냥 x를 한번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한번. 그러면 홀수 제곱 뭡니까? 홀수의 제곱은 홀수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얘가 홀수. 그런데
지금 x가 홀수면 제곱도 홀수인데 그러면은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니? 얘가 이제 fx가 홀수가 되어야지만이 최종 곱한 결과가 홀수가 돼서 최종 곱한 결과 홀수와 앞에 홀수를 더해서 최종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x가 홀수면 함수값도 홀수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네. 요 얘기를. 자, 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만약에 x가 짝수에다가 정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짝수잖아. 짝수 제곱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x가 이미 짝수면 함수값은 뭐가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오셔도. 그렇기 때문에 x가 홀수이면 무조건 함수값도 홀수이다. 즉 x가 홀수이면 가리키는 함수값도 홀수이다. 4의 4제곱 이렇게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고 4의 4제곱. 그리고 x가 짝수일 때 2, 4, 6은 뭘 가리켜도 상관이 없다. 나머지 7개의 선택지씩 3가지가 있으니 이게 m이다 이거야. 이게 m. 저게 m이다 이거지. 그럼 끝났네. 저 분수 계산 뭐 n분의 n 계산해 보면 되겠네. n분의 n 마저 계산해 보시면 4의 4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2이니 약분돼 버려가지고 4의 4제곱 분의 3의 4제곱 256분의 81 답이 그럼 1번 나오네. 1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케이스 나누고 하다 보면은 풀리는 문제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케이스 나눠서 해봐야 되겠고. 7번 이런 문제도 좀 잘해야 돼. 이런 문제 7번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7번도 한번 좀 보면은 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 서로 같은 종류의 5개의 초콜릿을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눠주고 싶다.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A는 적어도 3개의 사탕을 받는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 나눠주는 초콜릿 사탕의 개수의 합이 2개 이상이다라고 돼 있어.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A, B, C, D. 학생이 저렇게 A, B, C, D 4명이 있는데 근데 저 4명한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 주고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도 5개를 주겠대 이제. 자, 그러면 지금 A한테는 사탕을 3개를 주겠대. 사탕을. A가 사탕을 3개 이상 적어도 3개를 받으니까 5개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쓰는 거는 그 사탕의 개수를 쓰는 겁니다. 사탕의 개수를. 사탕을 A가 다 몰아가지고 5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4개 받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뭐 B, C, D가 하나 넣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A가 사탕을 3개 받는데 3, 2, 0, 0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3, 1, 1, 0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생각을 해야 된다고.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생각.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돼. 그럼 한번 경우의 수를 써봅시다 이제. 사탕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사탕이 다 다르므로 A가 현재 사탕이 5개가 있으니까 A는 총 5개의 사탕 중 어떤 사탕을 선택해서 가져가야 될까를 경우의 수를 이렇게 써야지. 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사탕 5개 다 가져가는 거니까 OCO로 써도 되지. OCO. 근데 얘들아 확통 문제 풀 때 조금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놨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다 쓰고 두 번째 케이스 다 쓰고 이렇게 하게 마련했는데 얘들아 세로로 좀 보면 좀 좋은 게 이거 A가 사탕 4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야, 세로로 먼저 완성해 놓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은 이렇게 완성을 해 놓으면 뭐가 좋냐. 지금 A가 사탕을 몇 개 받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지금 이거 경우에서 쓰는 거는 금방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가로로 경우의 수를 먼저 써버리면은 이거 처리하고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이 상황으로 넘어와 줘야 되니까 일단은 그 일관된 상황, 비슷해 보이는 상황을 먼저 빠르게 처리를 한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사탕 이렇게 지금 분배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 모든 사람 다 초콜릿과 사탕을 합쳐서 최소 2개는 받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초콜릿을 못 받은 놈이 있잖아요, 이제. 초콜릿을 못 받은 놈이 이제. 우리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 그지? 이 사람들 미리 초콜릿 줘놔야 돼. 줘야 되는데, 미리 2개씩 줘야 되는데, 초콜릿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5개? 이거 6개 필요한데? 그럼 이건 애초에 그냥 안 되는 케이스네. 안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안 되는 케이스. 그 개수를 초과하니까 안 되는 케이스죠. 나머지는 그러면 좀 해보면 돼.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얘 하나 줘야 되고 얘 2개 줘버리면은 5개가 딱 맞게 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교문해봐야 돼. 이때부터는 남은 사탕, A한테 4개 가고 남은 사탕 하나가 누구한테 갈까? B, C, D 중에서. 사람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남은 사탕 하나 누구한테 가야 되니? 결정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작성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콜릿 다 나눠줘 버렸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없습니다. 5, 3, 15.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얘네 줘버리면은 사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탕이 이제 초콜릿이 하나가 남은 상태지,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일단 그 A한테 사탕 3개 주게 하고 나머지 2개의 사탕을 이제 몰빵해서 가는 거지. B, C, D 중에서. 누가 몰빵해서 가니? 사람을 고르고.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 남았는데 남은 초콜릿 하나 누구한테 줄까? 사실 초콜릿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는 원래 중복조합의 개념이어서 4H로 쓰게 4H로. 4명한테 초콜릿을 이제 하나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0 나오게 돼. 120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자, 5C3 해가지고 A한테 3개 줘버려 그냥. 자, 그리고 얘 초콜릿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이렇게 줘버리면은 초콜릿이 하나 남는 상황이고요. 자, 이 케이스는 A한테 3개가 가고 남은 B, C, D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그 고른 2명이 사탕을 하나씩 나눠 가질 거지만 사탕이 다 다르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나열이 되지, 나열이. 이 팩으로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해줘. 그러면 이제 초콜릿 하나 남은 거 남은 저기 4사람 중 하나한테 막 줘버려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거 240 나옵니다. 240. 다 누적해서 더해 주시면 375 나올 거야. 375. 5번으로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5번으로 답을 내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케이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로 해야 돼. 이제 이 정도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한 29번 정도 딱 어울리는데 29번 정도?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요 문제인가?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문제. 이 문제도 이제 아마 접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요겁니다. 지금 1, 2, 3, 4, 5가 적혀있는 흰 공 5개 4, 5, 6, 7, 8에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5개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색깔만으로는 야, 흰 공, 검은 공 구별이 안 되는데? 자, 근데 일단 총 10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이제 꺼내는데 꺼낸 4개의 공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게 존재할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이야. 자, 조건부 확률이죠. 10개 중에 4개 꺼내는데 같은 수가 뽑히는 거야. 같은 수가 이제. 잘 보시면 1, 2, 3, 4, 5랑 여기 4, 5, 6, 7, 8 같은 수가 뽑히는 케이스가 4, 4가 같고요. 일단 5, 5가 지금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10개 중에 4개를 꺼낼 때 4, 2개가 뽑히면은 이 조건이 되는 거 혹은 5, 2개가 뽑히면 이 조건이 되는 거 그리고 4, 2개, 5, 2개가 동시에 뽑힐 수도 있죠. 그죠? 자, 내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저 뭐뭐 할 때 끌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누자. 첫 번째, 4, 4가 뽑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5, 5가 뽑히는 경우의 수. 세 번째는 4, 4 뽑히고 5, 5가 뽑히는 경우의 수야. 참고로 이거 케이스 내가 지금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1번 케이스 4, 4 있죠? 같은 수가 4, 4가 나오는 케이스는 4, 4가 나오는 케이스는
책 있지? 오케이. 그 1번 같은 수가 4, 4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에서는 5,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만 신경 쓰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4, 4가 나오는 케이스 플러스 5, 5가 나오는 케이스. 그러면은 4, 4, 5, 5가 다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도 두 번 세졌기 때문에 교집합을 빼는 거지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나한테 물어봤던 문제지 이거? 카톡으로. 기억나시지? 그거야 그거. 자 그러면은 봐봐. 4, 4가 나오려면 일단은 10시 4로 일단은 10개 중에 4개 뽑되 4, 4는 미리 뽑아 놓으시고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를 꺼내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5도 마찬가지야. 5도 10시 4로 10개 중에 4개 꺼낸 다음에 5, 5 그냥 미리 뽑아 놓고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 뽑아버리면 되는 거고. 4, 4, 5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4, 4, 5 자체가 이렇게 뽑혀야 되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저렇게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일단 분모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게 이제 되겠는데 10시 4 그냥 계산 안 하고 냅둘게. 자 이거 28 이것도 28 그 다음에 이제 저거 20 이거 이제 1이니까 이거 다 누적해서 얘네들은 더하고 얘네 이제 빼주시게 되면은 10시 4분의 뭐시기? 55가 나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분모야 이게 분모. 저게 조건부 확률의 분모야. 분모이고 이제 문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상황.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이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짝수가 나올까 고민을 해봐야 돼. 자, 각 케이스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꺼낸 모든 4개의 공의 합이 짝수인 거. 이 케이스에서 각각의 케이스에서 다 확인해 보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할 확률. 뽑은 4개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각 케이스별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 1번 케이스에서 뽑은 4개의 합이 짝수, 2번 케이스에서 또 짝수, 3번 케이스에서 해볼게 이렇게. 자, 요거 해보시면 요겁니다. 그 뽑은 4개의 수의 합이 짝수다. 그러면 이미 요건 4, 4가 뽑혔으니까 자, 4개의 수가 합이 짝수여야 되는데 이미 짝수 2개 뽑아놨어. 얘네들을 더하면 짝수야. 그럼 나머지 2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네들이 더해서 짝수니까 얘도 나머지 2수의 합이 짝수여야 돼. 얘는 애초에 4개의 수를 다 뽑아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하면은 14 짝수가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자 나머지 2수의 합이 짝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나머지 2수의 합이 짝수면 되는 건데 그러면 2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이제 홀홀이냐 짝짝이냐 이게 케이스가 또 두 가지니까 얘가 이제 홀홀을 이제 뽑았을 때 짝짝을 뽑았을 때로 케이스를 나눕니다.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2번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홀홀로 뽑았냐 짝짝으로 뽑았냐를 한번 나눠서 볼 거야. 나눠서 볼 거야. 맨 마지막 케이스는 애초에 이 자체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 그대로 따라옵니다. 얘는 그냥 10시 4분의 1이야. 이렇게. 근데 1, 2번 케이스는 각각 또 2가지씩 또 세부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2가지씩.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홀홀을 꺼내는 경우 생각해 볼 거야. 홀홀. 이거 잘 생각해 줘야 돼, 얘들아. 이거 생각을. 자, 지금 이미 4사가 나온 상태야. 4사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지금 그 홀수가 이제 몇 개 남았나 봐봐. 홀수가 1, 3, 5, 5, 7 5개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5C 이제 경우의 수가 5C. 남은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짝짝도 마찬가지. 자, 지금 남은 짝수가 이제 2, 6, 8 3개네?
남은 짝수 3개 중에서 2개 거리는 경우의 수로 보겠다 이거지. 얘 계산하면 13이다, 13. 둘이 더해주면 13이 나오게 돼. 얘도 해볼게. 자, 이번엔 5, 5가 나온 케이스를 생각해 볼 겁니다. 5, 5가 나온 케이스. 5를 미리 뽑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남은 홀수가 이제 1, 3, 7, 3개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C2가 되는 것이고, 남은 짝수 2개 뽑는 거. 남은 짝수가 2, 4, 4, 6, 8. 5개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5개의 짝수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게 위랑 똑같아. 위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10C 4분의 13. 요 10C 4분의 13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요거 이제 10C 4분의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해주면 25가 나오게 돼. 25 이렇게. 최종적인 조건부 확률, 자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C 4분의 55,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0C 4분의 25 해주시니까 이거 아마 약분 해가지고 55분의 25인데 약분 한 번 더 들어간다. 11분의 5 나오고 11분의 5 이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11분의 5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원래 출처가 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야 이제. 이게 뭐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닌데 케이스 나누고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케이스 나누고. 자, 아마 언제 테마에 있던 문제 변형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수능특강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안 풀어줄 거야. 이건 그냥 수특에 찾아보시면 이 문제랑 숫자 바꾸는 변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냥 푸는 게 거의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안 풀어줄 거야. 너네가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자, 요거는 11번은 내가 다 기억나는 게 수능특강 이거 아마 레벨 3의 1번 문제 그 변형이거든요. 그때 수능특강에서는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1, 2, 3, 4, 5, 6이었고 1, 2, 3, 4, 5, 6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1, 2, 3, 4, 5, 6이라는 그 번호가 적힌 6개의 의자가 있었어. 6개의 의자. 6개의 의자가 있고 두 수의 합이 그 7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는 문제였나? 뭔가 그 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합.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곱으로 바뀌었거든요. 곱으로. 자, 곱으로 바뀌어도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돼. 비슷하게. 오히려 그 수특 문제보다 좀 더 쉬워진 건데 얘는 봐봐. 이게 좀 오타가 좀 있는데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모두 30 미만이 되도록 배열한다. 의자 8개가 있는데 각 의자마다 숫자가 1, 2, 3, 4, 5, 6, 7, 8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가 적혀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적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웃한 두 수의 곱이 30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30보다 큰 경우가 뭔가 생각을 해봐. 30보다 큰 경우. 저 숫자를 큰 거부터 한번 좀 몇 개 써보면은 몇 개 써볼게 이렇게 이제 몇 개 한번 써보시면 저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그 곱한 게 30보다 큰 경우 써볼게. 87, 86, 85, 84, 32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7 입장에서도 76, 75 6 입장에서도 65, 30 일단 이 수들은 절대 서로 이웃할 수가 없는 숫자 조합입니다. 이 수들은 이제 그러면 얘들아 얘네 좀 머리를 좀 굴려볼래? 얘네를 이제 얘네 조금만 머리 굴려봐. 이걸 종합하면은 결국 이거야. 8, 7, 6, 5 이 숫자가 좀 큰 이 4개의 수 중에서 임의로 2개를 골라. 4C야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 4C라는 경우의 수가 이거야 이거. 이 6가지야. 얘네는 어떻게 두 수를 고른다 하더라도 두 수의 곱이 항상 30보다 큽니다. 혹은 30 이상입니다. 이상. 그렇기 때문에 8, 7, 6, 5 중에서 어떠한 두 수가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두 수의 곱은 항상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8765는 서로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야. 8765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그 8개의 의자니까 내가 팔을 여기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봐봐.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지금 동그라미야. 팔 말고. 765가 될 수 있는 게 동그라미인 거고, 765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뭘 배치해줘야 되냐면은 세모는 이제 1, 2, 3, 4잖아. 1, 2, 3, 4. 얘네가 이제 다 세모가 되는 것들인데, 근데 주의할 점은 8 옆에 4가 못 오기 때문에 8 옆에는 반드시 뭐만 와줘야 돼? 1, 2, 3만 오는 거야. 8 옆에는 1, 2, 3만. 1, 2, 3 중 2개가 와줘야 돼. 2개. 1, 2, 3 중 2개. 자, 여기까지만 나는 설명할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우에 써서 해보세요, 이제.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겁니다. 이 정도면은. 1, 2, 3 중에서 무슨 2개가 와줘야 되나?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3개는 이거 나머지 7, 6을 다 알려주면 되잖아, 그지? 이 정도면 다 알려드린 겁니다. 이 정도는. 마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의 조합을 찾아서 절대 서로 이웃할 수 없는 숫자들의 조합을 찾고 그걸 토대로 나머지 수를 배치하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풀어줄 거야? 수특에서도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봅시다. 이 문제. 와,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다 안 풀어줄 거야. 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안 풀어줄 거다, 다.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마 모의고사 30번급 난이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2, 2, 3, 3, 3이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내가 주사위를 이용해서 뭔가 규칙을 이제 정해놨는데 주머니에서 꺼낸 수가 2 아니면 3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2를 꺼내면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점수고 주머니에서 꺼낸 게 3이 나왔으면은 3번 던져서 나오는 세 수의 합을 점수로 하겠대. 근데 주머니에서 꺼낸 2 또는 3 이런 수는 내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행을 3번 반복을 해. 3번 반복을 하면은 주사위 2번 던진 두 수의 곱이 점수이거나 주사위 3번 던진 세 수의 합이 점수일 건데 두 수의 곱, 세 수의 합이 점수야. 뭔지 모르지? 근데 이 한 번의 시행으로 인해서 두 수의 곱이 점수가 되거나 세 수의 합이 점수인데 이 시행 자체를 3번 하는 거야, 3번. 3번 하는 거야. 근데 3번 하면서 주머니에 공이 계속 하나씩 줄어드는 상황이야. 다시 안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의 점수, 두 번째 시행의 점수, 세 번째 시행의 점수가 다 있을 건데 합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세 번째 꺼낸 여기 C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아.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거랑 첫 번째 시행에 꺼낸 공에 적힌 수와 첫 번째 시행 뭐야 이거?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의 시행에서 점수? 뭐야 이거? 아마 이거 오타인 것 같거든 지금 이제. 아마 이거 지금 첫 번째 시행이랑 뭐 두 번째 시행이 같다든지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거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잠시만요. 지금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요거는 내가 지금 요거 지금 맛봤는데 요거는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잠깐만. 지금 첫 번째 시행이랑 첫 번째 시행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게 지금 자, 첫 번째 이게 조건 확률이고 잠시만요. 문제가 뭐야? 맞구나.
아, 수랑 곱이구나. 아, 오케이. 자, 다시. 얘가 지금 문제를 내가 지금 이게 잘 읽어야 되는 문제네,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수와 첫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수가 같을 확률이네. 점수가 같을 확률. 다른 시행이 아니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이 적힌 수 2 아니면 3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수랑 그거를 꺼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만들어진 점수가 있을 건데 그 점수랑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네. 점수가 같을 확률. 같을 확률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일단은 합이 6이 되는 케이스도 다 따져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제.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일단은 이거부터 해볼게, 이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수의 곱이 점수. 일단은 그 점수 자체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 두 주사위 곱이니까 뭐 1, 2, 3, 4, 5, 6, 뭐 12 또 다양하게 가능한데 세 점수의 합이 6이잖아, 얘들아. 점수는 최소한 0 이하일 수는 없으니까 점수는 최소한 자연수일 거니까 세 점수의 합이 6이 되려면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 411, 321, 222 이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일단 저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이 4점이라는 거는 두 수의 곱이 4점일 수도 있고 세 수의 합이 4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4점도 도대체 어디에서 유리한 4점인지를 생각해야 돼. 자,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건 천천히 접근해야 돼. 구조화를 좀 시켜 놓을게. 구조화. 잘 보세요, 이거. 자, 구조화를 좀 하기를. 지금 맨 처음에 주머니에서 2가 나왔을 때 봐봐. 주머니에서 2가 나왔을 때나 주머니에서 이제 3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주머니에서 2가 나와가지고 1점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볼게요. 1점이 나올 확률. 2점이 나올 확률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자 3점이 나올 확률이랑 4점이 나올 확률. 자 이런 확률들을 한번 좀 구해볼게요. 확률들을 이제. 자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그 주머니 2를 선택해가지고 1점이 나오려면은 그 뽑은 두 수의 곱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 뽑아야 되니까 얘는 36분의 1인데 일단 6의 거듭제곱으로 쓸게 일단. 주머니에서 2점이 나와야 된다. 그 주머니에서 2를 뽑아가지고 뽑은 두 수의 곱이 2점이다. 1, 2, 2, 1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얘는 6의 제곱분의 2고 3점 1, 3, 3, 1 6의 제곱분의 3 4점은 좀 생각해야 돼. 1, 4, 4, 1, 2, 2 세 가지 케이스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잠깐만 3점이 여기 2입니다. 2 여기 3.2 저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3이 나와가지고 뽑은 세수의 합을 볼게요. 합. 근데 뽑은 세수의 합은 가장 작은 거 111 뽑으면 3부터 가능하지 않겠니? 3점부터. 이건 안 되는 케이스야. 111이 나오려면은 6의 세제곱분의 1이고 4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211이니까 211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3가지로 해가지고 얘들아 일단 이런 식으로 확률들을 다 작성해 놓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다 작성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봐봐. 문제 구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3개를 꺼낸데 주머니에서 최종적으로 3개. 그런데 2가 2개밖에 없고 3이 3개나 있으니까 3이 최대 3개 나올 수 있고 3이 2개 나올 수 있고 3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3이 안 나올 수 있나? 이 문제 상황에서. 이거 3이 안 나올 수 있니? 3이 안 나올 수 있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세 개를 뽑잖아. 3이 아닌 수를 최대 뽑아봤자 이 2개가 있으니 3은 최소 한 번은 뽑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반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머니에서 3은 최소 한 번 이상
꺼내야 된다 이 얘기야. 주머니에서 3이라는 수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을 꺼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줘야 돼. 그렇다면 주머니에서 3이 최소한 나와야 되니까 요거 그 점수가 3점 또는 4점을 반드시 얻어야 되니 이 케이스는 벌어질 수가 없는 케이스야. 2라는 거. 이거 점수였잖아, 점수. 얘 최소한 3점 또는 4점이 등장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만 가능하고 마지막 케이스는 절대 등장할 수 없는 케이스다라는 얘기야. 마지막 케이스는 절대 등장할 수 없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봐봐. 하나 더. 자, 그렇다면 주머니에서 3이라는 거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3이 한 번 나왔을 때, 두 번 나왔을 때, 세 번 나왔을 때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 볼 건데 근데 합이 6이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주머니에서 3만 3번 꺼내면 최소 점수가 9점 아니니 9점? 최소 점수가? 주머니에서 3을 꺼내면 최소 점수가 3점이니까 3, 3, 3 꺼내면은 최소 3점 이상이 3번이니까 최소 9점 이상 안 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주머니에서 3을 2번 꺼냈다. 그러면은 2번 꺼냈는데 벌써 점수가 6점 이상이잖아. 최소. 그러니까 여전히 모순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주머니에서 3을 몇 번 꺼내야 돼? 한 번 꺼내야 돼,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또 고려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한 번 이상 꺼내는데 이제 한 번 이상 좁으니까 이따 쓸게. 한 번 꺼냈을 때가 되고 두 번, 세 번 꺼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지.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이제 저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케이스를 내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따라서 주머니에서 어떻게 공이 꺼내져 나와야지만이 합이 6이 될 수가 있느냐. 봐봐. 따라서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세 개의 수가 어떤 조합을 그럼 이룰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어떤 조합을 이룰 수 있느냐. 3, 2, 2 이렇게 꺼내줘야 되지 않니? 3, 2, 2. 3짜리 하나 꺼내줘야 되고 그 다음 2짜리 하나 꺼내고 2짜리를 하나 더 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지? 이런 상황. 3, 2, 2로 꺼내줘야 되겠죠. 물론 순서를 만약에 고려해주게 된다면은 2, 2, 3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2, 2, 3. 3이 정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맨 나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3, 2, 2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3, 2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2, 2, 3도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능할 것이야. 자, 저렇게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 2, 2를 내가 파고 들어갈 거야. 3, 2, 2를. 주머니에서 3이 나와가지고 근데 점수가 3점이 나왔을지 4점이 나왔을지 모르겠어 일단.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케이스도 나눠야지. 3점 나왔을 때 4점 나왔을 때 케이스 또 나눠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 만약에 3점이 나왔다 치면은 3, 2, 1의 점수로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 4점이 나왔다 치면은 4, 1, 1의 점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또 나뉘기를 이제 자 주머니에서 3을 꺼냈는데 점수가 4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머니에서 3을 꺼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점수가 이제 3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3점일 수도 있다. 이 케이스까지 좀 고려를 해주셔야죠. 이 케이스까지 이제.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4, 1, 1이 점수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3, 2, 1이 그럼 점수인 거잖아요. 이제 3, 2, 1이 점수. 3, 2, 1이 점수인 거니까 지금 이 케이스 하는 거잖아. 주머니 3에서 4점이 나왔을 때 지금 이 수가 결정이 된 거잖아. 이 수가 이제. 그러면은 이 수가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두 점수는 있잖아. 주머니에서 2점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점수인 거죠. 나머지 점수는. 주머니에서 2점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점수인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제. 이거 케이스 다 해보면 돼. 해보면 되고, 뭐 요거 한번 해보면. 일단은 지금 이것부터 고려를 해줘야죠, 이제.
322라는 케이스가 나오려면은 맨 먼저 주머니에서 3이 먼저 나와야 될 때, 3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2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요것도 머리 굴려볼래? 이거 지금 3의 위치가 3이 맨 처음 시행에서 뽑히냐, 두 번째에서 뽑히냐, 마지막에 뽑히냐의 차이인 거잖아. 3의 위치가 다르지만 이 경우의 수들이 이게 같을까 다를까 이게? 3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까라는 거야. 이거는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퉁쳐놓으면 되냐면은 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만 구해놓고 곱하기 3으로 처리가 돼. 곱하기 3으로. 자 그럼 잘 봐봐 이거 이제. 자 주머니 3에서 점수가 4점이 나왔다. 그럼 4점이 나올 확률이 요거잖아. 주머니 3에서 4점? 요거네 요거. 얘는 이제 6의 세제곱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머니 2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머니 2에서 점수 1.1점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머니 2에서 점수가 1.1점. 아, 얘 두 개네, 이 두 개. 6의 제곱분의 1 두 개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인 것이고 밑에 것도 해볼까? 주머니 3에서 이제 321이 만약에 나온다. 321이. 아, 주머니 3에서 이제 점수가 3점이 나왔다. 그럼 얘가 6의 세제곱분의 1이지 않습니까? 6의 세제곱분의 1의 확률로 3점을 뽑고 이제 3점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머니에서 2를 꺼내는데 각각 점수가 2점 1점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2점 1점이 이제. 자, 2점 1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점수가 2점이 나올 확률 6의 제곱분의 2고 1점이 나올 확률은 6의 제곱분의 1이란 말이죠. 이렇게 6의 제곱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나오겠는데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자리 바뀌어도 되니 이거? 2하고 1? 자리 바뀌어도 되나? 점수가 3, 1, 2로 나올 수도 있잖아. 3, 1, 2. 그러니까 이 점수는 나열이 되는 개념이니까 곱하기 2팩인 거지.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6의 7제곱분의 3. 이거는 6의 몇이야 이거? 7제곱분의 2, 2는 4. 이렇게 나오게 돼서 더하면 뭐야? 7이지 7. 따라서 최종 확률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등장할 확률을 이제 따져야죠. 확률을. 이렇게 등장할 확률은 결국에는 저 주머니 5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는데 결론적으로는 2가 2개 나오고 3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2개를 다 꺼내면서 3 하나를 꺼낼 확률. 이게 이제 이 확률 얘기, 이 세 가지의 확률을 한 번에 아우른 거야, 이게. 왜냐면 이 확률은 주머니에서 1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3 하나, 이 2개가 나올 확률인 거잖아. 얘는 내가 순서를 고려한 거잖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아우른 게 이거라고, 그냥.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더해줬으니까 6의 세제곱분의 7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가 되는 것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요거 해줘야지 이제. 뭐 해주시냐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와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점수가 어떤 확률? 같은 확률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좀 생각해야 돼. 저거는 시행의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시행의 순서가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와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그 점수가 같을 확률. 자,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이거. 지금 분모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퉁쳐놔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하려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시행의 순서를 중요하게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는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그 주머니의 수가 3인 거고 얘네 둘은 2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저 분자를 합니다, 분자. 분자는 저 3, 2, 2, 그 다음에 2, 3, 2, 그 다음에 2, 2, 3인데 첫 번째 꺼낸 주머니에 꺼낸 공이 3일 때, 2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해 주면서 점수도 이 숫자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점수도 이제.
얘도 이제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돼? 얘도 이제 점수가 3. 얘는 2점. 얘는 2점이어야 되는 거지, 점수가. 이것까지 이제 확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확률 계산 어떻게 해주냐?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돼, 얘들아, 이 과정을. 이거는 케이스 3가지로 나눠서 해봐야 돼, 이것도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 2, 2의 순서로 뽑겠다 이거니까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얘는 맨 처음에 3이 뽑혀야 되니 맨 처음에 확률이 5분의 3이 되는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뽑히니까 4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쓰시는데 여기 주머니에서 3을 꺼냄으로써 주사위를 3개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세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세수의 합이 지금 3이어야 되는 거잖아. 세수의 합이 3. 그게 아까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잖아. 6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요거는 이제 6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일단 쓰시고, 6의 세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들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점수가 3점이 나온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3점. 결국에는 이 확률을 적는 거지. 이 확률. 여기다가 이 확률을 적는 거야. 이 확률. 주머니에서 3이 나와서 점수 3점을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거니까 이 확률. 사실은 이 확률이 그대로 여기 와줘야 돼. 6의 제곱분의 2, 6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팩. 지금 이게 이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면 돼, 비슷하게. 요거랑.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이제 90%는 알려줬고, 이거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도 요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요대로 이제. 그래서 전체 분모는 이거고요. 분자는 이 케이스 확률 더하기 이 케이스 확률을 구해보시고 이 케이스 확률을 다 더해준 게 답이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이거는 확통 모의고사 3위번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이거 시험에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답률이 완전 박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많은 깊은 고민과 번뇌가 필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부터는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뒤에 여기 이어서 보실 건데, 뒤에 뒷회차 이제 1번입니다. 1번. 자,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고, 저 집합에 서로 소인 두 부분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야. 서로 소인이야. 서로 소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전체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질 수 있는데, 저 1, 2, 3, 4, 5를 어떻게 가질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이렇게 가지는 상황이야. 일부를 이제. 1, 2, 3, 4, 5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보시면, 자, 서로 소인 집합이다. 겹치는 게 없죠, 일단?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저 5개의 원소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기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르면 돼. 1이라는 원소가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몇 가지? 3가지. 2, 3, 4, 5 나머지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3가지. 3의 5제곱이 답이야, 그냥. 243. 이렇게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그 어떤 원소가 어느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렇게 셀렉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끝! 여기 끝이고. 3번. 자, 1 플러스 x 20제곱의 정규식에서 구한 x 10제곱의 개수와 같은 것만을 골라주라고 되어 있죠. 테마에도 있던 문제긴 한데, 요거. 애초에 저 1 플러스 x의 20제곱의 정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x 10제곱의 개수.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 아니니? 저기서 x를 10번 골라야 되는 거니까 전체 20번 중에서 10번을 x를 골라라. 나머지 10번은 1을 골라라 라고 생각해주면은 이게 개수 아니니? 이게 개수. 그러니까 20시 10은 기본적으로 답에 포함을 해야죠. 답에 포함을. 저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중에서 한번 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일단 이거는 테마에도 있던 주제인데 1 플러스 x 20제곱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찾는 관계식이 여기서는 20시 10인데
자, 우리 그 이항 정리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뭐도 있냐면은 자, 1 플러스 x의 10제곱에 1 플러스 x의 10제곱. 이렇게 10개로 이제 찢어서 볼 거야. 찢어서 생각해 주게 된다면 얘들아 여기서 상수항이 뽑히면은 여기서 x 10제곱이 뽑혀야 되겠죠. 그죠? 상수항이 뽑히면. 여기서 x가 선택이 됐으면 여기서는 x 9제곱이 뽑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쭈르륵 가면은 여기서 x의 10제곱이 뽑혔다라고 가정해주면 여기서는 상수항이 뽑혀야 되는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항이 뽑히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상수항이 뽑히려면은 x를 안 고르고 여기서 x 10제곱 뽑히려면은 x만 다 10번 골라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를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도? x를 뽑아. 10c 1. 여기서 x 9제곱, 10c 9. 이런 식으로 쭈르륵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쭈르륵 가겠지. 쭈르륵 가가지고 앞에서 x 10제곱, 10c 10. 상수항, 10c 0. 이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더해주는 게 이거 아니야? 10c 0 곱하기 10c 10. 그 다음에 이제 10c1 곱하기 10c 9 플러스 점점점 해주셔가지고 10c 10 곱하기 10c 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입니까? 기억이죠, 기억. 기억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기억 디귿으로 3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서 이 식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이 식이 자 얘가 이제 10c 0이라는 거는 10c 10이랑도 같으니까 얘를 10c 0, 얘를 10c 1, 얘를 10c 10으로 바꿔놓게 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10c 0의 제곱 더하기 10c 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10c 10의 제곱으로도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것도 되는 값인 겁니다. 저것도 이제 저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저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테마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야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인데 자 전체집합 U가 있고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일 거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 이런 조건 하나 잘 봐야 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은 전체 10개의 원소고 그중 일부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데 A, B, C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려봐야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자, A 한번 그림 그려놓고 B 한번 그림 그려놓고 C 한번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가족권 보시면 A, B 교집합이 5, 6, 7이죠. 5, 6, 7. 근데 A랑 C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얘기야. 겹치는 게 없다. A, C 교집합이 없다. 없는 부분은 X표 쳐놓을게. A, C 겹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A, B 교집합이 5, 6, 7이니까 5, 6, 7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5, 6, 7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그 다음에 B랑 C랑 겹치는 게 반드시 있다 이 얘기입니다. B,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여기는 적어도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이 얘기야. 원소가 존재한다 이 얘기야. 저기가 비어있으면 안 되겠죠. 조건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나조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사건이니까 이제 전체 여집합 A, B, C 합친 게 여기잖아. 여기 바깥 부분에 8, 90이 있다 이 얘기야. 8, 90이 있다. 8, 90은 그러면 바깥 부분에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8, 90 바깥에. 바깥에 존재하죠. 그러면은 남은 원소들 있지? 남은 원소가 뭐야 이제? 남은 원소가 1, 2, 3, 4 요 4개만 남았나? 이 4개의 원소가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이 4개 원소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해가지고 총 4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 4군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군데야.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될까 고민해봐야지. 어디 들어가야 될까? 근데 이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저 조건 잘 봐야 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저 세 부분집합은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봐봐. 지금 A, B의 교집합이 있으니 A도 원소가 최소한 있고 B도 원소가 최소한 있고 그리고 여기도 원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C도 원소가 최소한 있는 거야. A, B, C가 절대 비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은 A, B가 같아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B, C가 같아버리면 안 된다. A, C도 같아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A, B, C가 같을 수 있나 고민을 해봐야 돼. A, B, C가 혹시 같을 수 있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가 만약에 같으려면은 그 AB의 교집합 있잖아.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이 비어야 AB가 같아. 나머지가 비어야. 이거지. 만약에 AB가 이제 같은 집합이려면은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AB가 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인즉슨 AB가 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교집합 말고 나머지 부분이 최소한 원소가 하나 이상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 최소한 하나 이상. 근데 봐봐. A, B 비교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최소한 하나 채우자고 했으니까 A, B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B, C도 마찬가지야. B가 지금 B, C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여기가 지금 반드시 채워져 있으니까 B, C도 절대 같을 수가 없고 A, C도 마찬가지야. A, C의 교집합 비어있지, 애초에. 그럼 애초에 같을 수가 없죠, 애초에. 그죠? 여기도 원소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A, B, C가 애초에 절대 같을 수 없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배치인 거야. 이 배치 자체가 지금 이제. 이 모양 배치를 보면은 이제 A, B, C 모두 다른 배치라는 것을 일단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배치. 그 다음에 이제 요 남아있는 원소를 배정을 해주면 돼. 배정을.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 그 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각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 네 군데거든? 4의 대제곱. 근데 여사건으로 여기는 비면 안 되잖아. 여기가 비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지. 나머지 세 군데만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죠. 이게 답이야. 175.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은 굉장히 간단히 나오지만 그래도 고려해줘야 되는 대상이 좀 있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풀리지만 만약에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빼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A, B, C가 왜 같을 수가 없는지를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한 거야.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같은 것도 나와. 그럼 더 케이스가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고 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 모의고사 옛날에 한 몇 년 전? 한 7, 8, 9년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21번 문제가 변형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좌표 평면에 의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돼 있지. 이 두 점의 좌표들은 다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합이 10이래. 합이 10이. 자, 어떻게 해주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기본적으로 봐봐. 얘네 둘이 만약에 같아버리고 y1, y2가 만약에 이렇게 같아버리면 이것도 같아버리고 이것도 같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건 안 되는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주면 돼. 자, 중복조합이야. 모두 자연수? 그러면 우리 이거 미리 하나 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x1, y1 x1, y1은 이거 미리 이렇게 하나씩 줘버리는 거 기억나시? 이렇게 미리 주는 거 y2는 y2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미리 하나씩 줘버리는 거 있잖아. 저렇게 미리 하나씩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의 부등식을 작성해보자. x2', y2'이 8이야, 8. 이거를 한번 생각해주면은 그냥 중복조합 4H8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구해봐서 여사건으로 빼줄 예정인 거야. 여사건으로. 그럼 저런 케이스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거든. 저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이거야.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써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x1, x2 동일하게 볼 거니까 2x1 플러스 2y1이 10이다. 그래서 x1 더하기 y1은 그럼 6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미리 하나씩 줘놓는 거 있죠, 이렇게. 미리 하나씩 이렇게 줘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럼 x1 프라임 플러스 y1 프라임이 4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와? 2h4가 나오지, 2h4. 이게 답이야. 2h4. 계산해보시면 이거 11c8 마이너스 5c4 다시 다듬으면 11c3 마이너스 5c1이기 때문에 11c3 얘들아 내가 사실 그 확통 맨 처음에 수업하기 전에 이거 다 외우느라고 하지 않았네?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확통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식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13c3까지 외우느라고 해서 내가 이제 165 마이너스 5 해주니까 160 이렇게 답이 몇 번? 4번. 이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10번입니다. 10번.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더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요건 해야 돼. 자, 중복조합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다 왔어요. 이제 좀만 힘냅시다. 자,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되는데, 자, 집합 x가 저 1, 2, 3, 4입니다.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집합 x에서 즉 1, 2, 3, 4에서 집합 x 1, 2, 3, 4로 이렇게 지금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니까 대응을 이제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라고 돼 있어. 저거는 이제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저건 뭘로 푸는 거야,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중복조합이잖아, 얘들아, 중복조합. F1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F1은 얘는 네 가지 다 가리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그 다음에 저 F2, 3, 4가 이 네 개를 가리켜야 되니까 중복조합 4H3이죠. 이렇게. 자, 왜 그러냐? 얘는 이제 F1의 경우의 수, 얘는 이제 F2, 3, 4의 대소관계에 의한 경우의 수가 이제 되는 것이고 되는 것. 분자도 한번 생각해보자, 분자. F3의 홀수일 확률, F3의 홀수. 이렇게 해주면 돼. F3을 미리 홀수로 보내. F3을 미리. 1로 보낼 수도 있고 3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일단 1이라 가정을 한번 해볼게. 1이라 가정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1은 다 가리킬 수 있어. 네 가지야, 네 가지. 그 다음에 2, 3, 4의 대조관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2는 무조건 1을 가리켜야 되고 4는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4H1이죠. 이게 F3이 1인 케이스. 그럼 두 번째로 F3이 3인 케이스도 해보기를 분홍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1은 뭘 가리켜야 돼? 네 가지 다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뭘 가리켜야 돼? 3 이하를 가리킬 수 있지. 4는 3, 4를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3H1, 2H1이죠. 이 계산 해주시면 답 나오네. 이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저 약분해서 계산 착착착착 없애주시고, 자, 분모 4H3, 6C3이죠. 자, 분자 4 더하기 6, 20분의 10 해가지고 2분의 1. 5번.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이번 시험에 틀려봐. 주말에 시험. 알겠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풀어야 돼. 케이스, 야, 이 정도 케이스 못 나누면 안 돼.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11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 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는데? 뒤에 그냥 더 봐야 되겠다, 그냥.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1번입니다. 11번 이제. 요거 보시면, 자, 집합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돼 있어. 치역이 4개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곱한 게 0보다 크다. 자, 현재 이런 상황이죠. 자, 현재 저런 상황이다. 근데 야, 이거 아니야? 둘이 같은 부호란 얘기 아니야? 같은 부호. x가 음수면 함수값도 음수. 음수는 음수만 가리킬 수 있는 거네. 양수는 양수만 가리킬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이렇게. 뭐가 뭘 가리켜야 될지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정해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11, 12는 순호특강 변형 문제니까 이건 내가 다 안 풀어준다고 했어, 이제. 자, 봐봐. 치역이 4개래.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치역 4개가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일 수 있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시면,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조금만 이거 칸 벌려놓을게, 이거 이제. 자, 2개, 2개. 1개, 1개일 수 있지, 이렇게, 그지?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쓰시는 거냐면, 일단 치역의 원소가 3개다. 어떤 원소 3개를 치역으로 가질지 선택을 해야지. 3C3. 밑에 거 하나 골라. 3C1. 골라놔야지. 어떤 치역으로 내가 원소를 가질까? 고민해봐야지. 가질까? 고민해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얘네 3개 다. 이 3개가 이 3개를 가리켜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처럼 하나하나 대응이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해주셔야 되고, 얘는 치역이 1개래. 어떤 치역인지를 하나 골라 놓으면 그것만 가리켜야 되잖아. 1의 세제곱이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의 세제곱. 뭐 세제곱은 의미 없지만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좀 머리 굴려야 되는데, 얘는. 각각에서 2개 골라놓지 않겠습니까? 3C2 곱하기 3C1로. 골라놓겠지. 골라다 치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3개가 얘네 2개를 가리켜야 돼. 그러면은 얘도 선택지가 2개니까 기본적으로 2의 세제곱으로 쓸 거 아니야. 근데 2의 세제곱 하다 보면은 특정한 거 하나 몰아서 가는 그 안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니까 2의 세제곱 이 전체였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시고, 밑에도 똑같은 상황 2이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쓰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는 해보세요. 얘는 다 한 거야, 이 정도면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는 여기까지.